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의 꿀정보, 공여사 치부책 슬쩍 열어봅니다. 놓치면 손해예요. 얼른 따라오세요. 어르신들 복지 정책 바뀐 거. 이번엔 진짜로 체감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단순히 돈 조금 더 주는 게 아니라 노후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변화 5가지, 그리고 영상 끝에는 몰라서 못 챙긴 보너스 팁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보시고 아까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복지 전문 상담사 정연수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기초연금 개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이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 자주 들렸습니다. 연금이 나온다길래 기대했는데 집이 조금 크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 부부가 같이 산다고 감액되니 차라리 따로 살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이런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기초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소득 기준이라는 게 단순 월급이 아니라 집, 예금, 자녀가 들이는 생활비, 보험,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든 재산을 소득인 정액으로 환산해서 따집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를 다르게 봐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기준선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단 점이에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한 사람이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니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반면 부부 가구는 둘이서 분담하니 생활 여건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국민연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의료비 주거비가 많이 드는 경우엔 사실상 단독 가구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서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크게 바뀝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소득인 정액 기준 완화. 단독 가구는 약 214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43만 원 이하로 기준 재조정. 특히 실거주형 자산, 지역 생활비 반영 방식 개선. 2. 부부 감액률 조정. 기존엔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각자 10%씩 감액되었지만 앞으로는 동등하거나 차등 없이 지급되는 구조로 전환. 3. 단독 가구 상한선 상향. 단독 가구의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월 40만 원까지 수령 가능. 이 말은 곧 예전엔 기준 조금 넘어서 탈락했는데 하셨던 분들이 2025년엔 다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도 더 쉬워졌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외에도 찾아가는 기초연금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도 전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한 통이면 됩니다. 기초연금 상담 부탁드려요. 이 한마디만 해도 연결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40만 원까지 상향, 부부 가구는 감액률 없이 둘 다 수령 가능, 신청도 복잡하지 않게 전화 방문으로 오케이. 이제는 나는 예전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넘기실 상황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확인하셔도 1년에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머,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은 공여세계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치부책에 다 적어 놓을게요. 그럼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변화, 교통비 지원 확대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난 별다른 혜택 못 받아봤어 하시는 분들, 바로 이 교통비 부분에서 몰라서 못 챙기신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대부분 알고 계신 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일 겁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조금씩 시차는 있지만 고속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까지도 부분적으로 요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무임 또는 정액권 할인 형태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외버스 정액권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강원도 정선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20회 무료 승차권을 지급 중입니다.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선 농어촌버스 이용 시 탑승 횟수 상관없이 요금 전액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하시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과에서 신청서 작성 교통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몇몇 지역에선 소득 하위 70% 어르신만 해당이거나 신분증과 함께 실물카드 수령 절차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통비 지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맞는데도 주소지나 신청 여부에 따라 받는 분, 못 받는 분이 명확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직접 찾아다니기 어려우시다면 읍면사무소에 전화 한 통 넣으세요. 65세 넘었는데 교통비 지원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쪽에서 필요한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은 잘 모르셨을 수 있어요. 장애인국 가유공자 등 복지카드를 이미 가진 경우엔 일부 교통비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택시 바우처나 이동 지원 서비스로 전환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복지카드 소지자라면 꼭 추가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선 외출할 때마다 요금 아까워서 그냥 집에 있어야지 하시기 쉬운데요. 이번 정책 개편은 이동권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권이다 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도 가능할까 싶으셨다면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곳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개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요즘 병원비, 특히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CT 한 번 찍었을 뿐인데 몇십만 원이네. 요양병원 한 달 있었더니 집 한 채 날아가겠어. 이런 말 안 해보신 분이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도한 병원비로 가게가 무너지지 않도록 건강보험에 본인부담 상한제도라는 걸 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정 금액이 너무 높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소득 하위 계층이라 해도 한 해에 120만 원 넘게 본인 부담을 하면 그 이후 병원비는 돌려받는 구조였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조차 모르고 신청도 안 해서 혜택을 놓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준이 모호해서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2025년부터는 본인 부담 상한액의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특히 고령자와 단독 가구를 위한 배려 조항이 강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는 세밀하게 나누어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상한선을 더 낮추고 더 빨리 돌려받게끔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단독 가구 어르신의 경우 2024년까지는 연 120만 원이 상한선이었다면 2025년부터는 연 80만 원 이하로 낮아지고 지급 시기도 매년 1회에서 정산 분기별 정산으로 바뀌어 더 자주 빠르게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그동안은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어르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 자체가 어려웠던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하고 환급 대상이 될 경우 직접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시대는 이제 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고액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장기 입원자의 경우에도 별도 기준으로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즉, 어르신이 집에서든 병원에서든 고정적인 병원비 부담이 있다면 자동으로 상한 기준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돌려받게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만성질환 관리, 재활치료 같은 장기적 치료가 중요해지는 시대엔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한 기준 금액이 구체적으로 낮아지고 지급 방식은 더 빠르고 간편하게 바뀌며 연령대별, 생활 형태별로 맞춤형 적용이 시작됩니다. 예전엔 병원비 고지서만 봐도 한숨 나왔던 분들, 이 나이에 무슨 치료냐며 포기했던 분들께 이제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이젠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네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 해도 정보는 없고 돈은 부족하고 이런 불안은 노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이지요.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전세금도 들쑥날쑥한 시기엔 사는 곳에 대한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자식 도움 없이 스스로 살림 꾸려가는 분들께는 주거 문제가 곧 생존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주거 안정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고 그에 따라 몇 가지 구체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영구임대뿐 아니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산됩니다. 이 주택들은 보통 역세권이나 병원, 복지시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공동식당, 커뮤니티실 같은 노인 맞춤형 설계가 반영된 것이 특징입니다. 중요한 건 소득 하위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기존에 사시던 분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만 가능했던 전세금 대출 지원이 이제는 소득이 적은 고령층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70에서 80%까지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은행 심사도 간소화된 별도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셋째는 1인 가구를 위한 찾아가는 주거 상담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집 보러 다니시기 힘드시죠? 복지사와 함께 가서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방식의 동행 상담, 요즘엔 주거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특히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보다 좋은 곳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계약, 이사, 보증금 대출까지 연결해주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들 위주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됩니다. 이 말은 곧 난 수급자는 아니라서 안 될 거야 하고 넘기셨던 분들도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건 단순히 잠자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정부가 바뀌었고 이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거처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어르신복지과 혹은 주거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 넣어보세요. 주거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이 말 한마디면 생각보다 많은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억해두세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어르신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돌봄 지원 강화 혼자여도 괜찮다고 느껴지게 하려면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변화는 바로 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건 단순한 병보다도 혼자 남는 시간이 아닐까요? 자식들이 멀리 살거나 바쁘다 보니 예전처럼 아침 저녁 안부 전화를 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60대 자녀가 80대 부모를 돌보는 노노케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자 사는 어르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변화가 이번 정부의 복지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전국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주민센터에서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하는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우 지자체에 신청만 해두면 돌봄 매니저가 주기적으로 방문합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약 복용을 확인하고 혼자서 식사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께는 도시락도 가져다 드립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대화가 필요한 분들께는 말벗도 되어 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건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치매 초기라든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했는데 지금은 사전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게다가 집안에서만 돌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동네 중심의 맞춤 돌봄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을 중심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모임, 운동 프로그램, 정서 지원 활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있어요. 매주 한두 번이라도 그곳에 나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간단한 찜요리나 공예를 하는 것만으로도 혼자 있어도 나도 사회의 일원이다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독사 예방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전기나 수도 사용량을 기반으로 의상 징후가 감지되면 바로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갑니다. 3일 이상 연락이 끊기거나 소비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급감하면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내가 아파도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를까봐 무서워요. 이런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건 복잡한 서류가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등록만 해두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건 이런 제도는 알고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또 나는 아직 괜찮아 하다 보니 실제로 꼭 필요한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가야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리 돌봄 체계 안에 들어가야 진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안부 전화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 마음으로 준비된 제도입니다. 부디 어르신들 한 번만이라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을 두 가지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정책만으로도 큰 변화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실제로 놓치고 있는 혜택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아는 분들만 조용히 챙겨가시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보너스 팁은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나는 지하철도 버스도 공짜인데 무슨 교통비가 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택시와 자차 사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거나 시장 보러 갈 때 이용한 택시 요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몇몇 시는 연 24회까지 택시비를 환급해주고 서울 강북구나 부산 북구처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사업을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주차비 할인이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지원되는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만 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안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꼭 챙기셔야 할 건 지역별 어르신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 외에 각 시공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니어 활동 수당이나 문화바우처, 명절 위문금, 심지어 긴급 생계비나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까지도 어르신 대상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전남 해남구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충남 서천구는 혼자 사시는 분께 무료 생필품 키트를 정기 배송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스마트폰 요금 일부를 감면해주고 경남 진주는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에게 복지 포인트까지 제공합니다. 이런 정책은 국가 전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주변에 아는 분이 있어야 입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 꼭 한번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지원제도 뭐가 있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지금껏 몰라서 놓친 수십만 원짜리 혜택이 바로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너스 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돈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생활비 아끼는 법이면서도 삶의 질까지 높여주는 무료 서비스들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돌고 있는 게 바로 무료 건강검진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혈압, 당뇨, 치매, 우울증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운동기구도 빌려드리고 찾아가는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까지 연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디지털 격차 해소, 즉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지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100%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유튜브 보는 법까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튼 누르는 연습부터 문자 보내는 법, 사진 찍고 저장하는 법까지 단계별로 배우실 수 있어요. 수강비는 없고 간식도 챙겨주고 친절한 선생님이 한 분씩 붙어 도와드리니 참여만 해도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문화여가 생활도 거의 무료로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각 구청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등에서는 노래교실, 탁구교실, 서예수묵화, 스마트폰 사진반, 영어 회화반까지 어르신 눈높이에 딱 맞춘 강의들이 열립니다. 심지어 수강비 100원 혹은 전액 무료인 곳도 많지요. 괜히 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망설이셨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첫걸음만 떼면 그 뒤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실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복지제도는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물 같아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늘 바뀌고 조건도 조정되지만 스스로 챙기는 사람만이 진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어르신 여러분의 손에 작지만 단단한 삶의 지혜 하나씩 더 얹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